모르겠어요. 손바닥같이 생긴 건데 제가 나름대로 식물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저기 하고요. 자, 지금 이게 색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녹색빛이에요. 근데 사진상 원래는 이게 황토고 벽은 푸른빛이고 얘 녹색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예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 한들 그림으로 바꿀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색으로 바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선인장을 그립니다라는 게 목적이지만 여기에서 뭐를 찾아야 되느냐? 세로 구도. 구도가 세로로 되어 있는데 길쭉하잖아요. 이거를 가로로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림에서 세로라는 말을 했고 이 모양들이 길쭉길쭉하고 동그란데도 위로 이제 올라가 있다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자, 보면 이렇게 모양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할 것인가, 몇 개를 뺄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선택이긴 하는데 이 전체적인 거에서 작은 것들을 조금 색감을 밝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요. 위에 있는 거 새싹이나 새순들은 작기도 하지만 옅어요. 여리게 올라가면서 풍성하게 커지니까 그 색상들을 밑에는 조금 진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나중에 약하게 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화분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거를 한쪽으로 먼저 싹 그리다 보면 짝꿍댕이가 돼요. 반쪽으로 나눠줄 때. 그래서 그릴 때는 이 모양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그 기둥을 원기둥이다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아래로 스케치를 반듯하게 한 다음에 한쪽 끝에를 정하고 이만큼처럼 똑같이 한쪽을 정해서 그 다음에 잡아주면 모양이 잡기가 편하다라는 그게 가장 기본 도형으로서 갖고 있는 형태예요. 기본 도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수 있게끔 이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원기둥이다. 이제 화분을 볼 때 그 안에서 밑에가 동그라냐 다랑아리처럼 양쪽이 비례가 똑같으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틀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선인장이 위에가 예쁘게 있는데 뭘 먼저 그리느냐 위에부터 이쁘게 그리느냐 이게 아니고 먼저 그릴 때 편한 거는 나한테서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거나 큰 거 가까이 있지만 이 밑에서부터 위에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에가 커 보이죠? 위에가 커 보이는데 밑에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왼쪽 그리고 양쪽 그리고 그러다 하나하나씩 그리면 돼요. 그리고 이게 위로 올라가는데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확연하게 구별해야 된다. 딱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오글오글 붙어 있는데 그림에서는 사진에서는 모양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좀 이따가 여기다 그릴 때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확실하게 구별해서 그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분이 모양이 이렇게 뭐 점점점 있고 색감이 막 변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사진을 가지고 그림으로 바꿀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되는지 그걸 보실 거예요. 자, 이제 스케치 합니다. 스케치 할 때 제가 수채화 전용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돌도돌해요. 이따가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될 건데 오돌도돌해서 스케치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많이 하면 연필가루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색칠할 때 조금 불필요한 그런 색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 조금씩만 하거나 이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샤프펜도 괜찮아요. 근데 펜트질 할 때는 큰 지장이 없고요. 자, 스케치를 조심해서 지금 가운데 중심을 살짝 그렸어요. 원기둥으로 기본으로 하세요 했지만 너무 진하게 원기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알 수 있을 정도. 자, 그 다음에 양쪽에 끝이 나온 부분을 잡고 자, 양쪽에 눈대중으로 하는 거 이거는 몇 센치, 2cm, 1cm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토분이 인공물 같지만 조금 울퉁불퉁해도 그 멋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먼저 잡고 살짝 너무 진하게 하면 찍을 때 불편하니까 살짝 해서 조금 찌그러져도 그냥 그대로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완벽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완벽하게 해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나 이번에는 왼쪽으로 그림자가 있어요. 자, 밑에 부분은 제가 살짝 구별하는 건 뒤로 쑥 돌아가게 하는 반사광을 줄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잘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은데 이 부분을 해줌으로써 뒤로 돌아가고 그 덩어리가
우리가 덩어리감을 양감이라는 말로 하는데 덩어리감과 양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화분을 그릴 때는 윤기나게 윗부분이 이렇게 싹 말려져 있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을 도톰하게 해줘야지 안정감이 있고, 얇게 해주면 유리 같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토분이라고 했으니까 토분 느낌 나게. 이런 거 지금 뭐지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의 장식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과정이,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면 마음이 좀 부담이 되거든요. 아, 여기다가 빛을 넣을까? 아니, 여기다가 꼭 베인 것처럼 홈을 넣을까? 이런 것처럼 그냥 내가 마음의 준비가 들어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인장의 발바닥, 손발바닥 같이 생긴 걸 그릴 건데, 자, 이렇게 살짝 먼저 그리고 있어요. 이런 걸 구도라고 하죠. 구도를 잡고, 아, 이게 괜찮은데? 그럼 정확하게 조금 더 크게 그리면 돼. 크게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정확한 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스케치를 살짝살짝 하고 있어요. 빛이 이쪽에서 오는 거라고 했죠. 그림자가 왼쪽으로 졌으니까. 그러면 스케치 자체도 조심해서 하는데, 빛 받는 부분은 흐리고 스케치 자체에서 왼쪽으로 어두워지는 부분은 강하게. 스케치 자체에서도 변화를 준다라는 마음도 있고, 그림자와 빛 받는 부분과 구별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화분의 뒷부분이 살짝 보이니까 뒷부분도 했고요. 자, 지금 앞에 있는 선인장의 모양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시도 보이지만 가시가 중요하진 않아요. 덩어리와 양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나중에 가시는 붓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자, 이것도 손바닥 같이 생겼다고 했죠, 선인장이. 근데 손바닥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모든 것에는 두께가 있어요. 아무리 얇은 것도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감을 잘 표현을 하면 도톰한 느낌처럼 그림이 더 재미있고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더 이뻐 보이죠. 우리가 오래된 것들은 이뻐 보이지 않아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것들은 이쁘게 그리고 싶고, 먹는 거는 맛있게 그리고 싶고, 신선하게 그리는 것들은 또 생생하게 그리는 것들이 좋은 것처럼,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선명도도 높게 신선하고 생동감 있게 그리는 게 좋겠죠. 선인장이 살아있는 것이니까. 여기 이제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스케치가 얘는 좀 흐려졌죠? 얘는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으니까 스케치도 흐리게 한 거예요. 자, 스케치가 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배경을 어떻게 할까, 배경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단계예요. 스케치를 이룬 다음에 배경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스케치가 됐어요. 연필로 스케치를 할 때에는 물감으로 채색을 할 거면 스케치가 너무 많지 않게, 연필을 많이 칠해버리면 물감이 안 칠해져요. 그래서 스케치는 조금 약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필로만 그려보세요 그럼 마음껏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채색을 들어갈 건데, 배경보다 제가 선인장하고